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8월 8일 일요일이고요. 네, 요번 한 주 동안 이제 전망을 좀 해드려 볼까 하고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또 그 흐름에 따른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네, 왜 선정하게 됐는지와 이런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 코스피 종합 차트이고 일봉 차트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에도 제가 전망을 좀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뭐 이렇게 정확하게 100%는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맞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때쯤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요때가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쯤 되는 요 차트 흐름상 비슷하게 이렇게 전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연 이틀 정도 목요일과 금요일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런 종목들이 조금 소폭 하락을 했죠.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 중에도 조금 이렇게 흐름들이 글쎄요 그 뭐 조정이 좀 더 올 것 같다 뭐 할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어 시황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주춤했던 뭐, 미국, 그 금리 인상설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금리 인상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금 뭐 고개를 기웃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증시들은 민감한 부분이죠. 네. 하락장에 있을 때는 증시가 좀 민감할 때 악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반응이 좀 빨리 오는 편이고 호재성에는 조금 늦죠. 네. 그런 상황이고 상승 기류가 쭉 타고 있을 때는 뭐 악재는 뭐 어지간한 악재는 그냥 바로 그냥 묻히기도 하고 네. 호재는 바로 반영이 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아직 죽지 않았다. 호재가 뭐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혼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벌써 그 한 올 4월 달부터죠. 네. 올 4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에는 좀 민감하고 호재에는 조금 둔화가 되지 않는 이런 둔화가 되는 이런 장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번 주 볼 종목들 좀 보고 볼게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망을 조금 어, 100%는 아니지언정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네. 금요일날 영상에 리딩 결과 해서 이거 올려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전 8시 50분에 홀딩 사인을 드린 결과,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이제 다시 진입을 하셨다가 뭐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또 장중에 한 1시쯤인가 해서 그거 다시 단타로 진입합시다 해서 한 7, 8% 수익을 더 드렸던 상황인데, 그때 진입사항을 드리면서 이거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사인을 드리긴 했어요. 네, 지금 카톡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 해드리고 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방 시간에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 그제였죠. 금요일 날장 마치고 나서 금요일이라 저녁 라방 방송을 쉬었는데요. 리딩 결과 후기 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 속에서 보면, 그리고 어제였죠? 아, 네네.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잠시, 코인에 대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예상 밖으로 조금 제 입장 많은 뭐 호응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많은 호응도를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조회수도 뭐 보통 뭐 한 뭐 100회를 넘는 게 많이 없는데 100 한 70회 이상 시청률도 보여줬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회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코인 시장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 그냥 정보를 듣고 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방이고 해서 그 정보를 공유 나누면서 저는 이때쯤 뭐 할 거다. 아, 그러면 그때쯤 나도 할 것이다. 뭐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서로 상호간에 꺼리낌 없이 그냥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도 나눠가면서 하는 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로 해서 수익을 좀 덜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매는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종목들 다 보여드리고 오늘 다음 주죠. 요번 돌아오는 주 이렇게 볼 종목도 선정한 후에 코인 시장 잠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볼 종목들은 제가 우선 곡물 사료 관련주들로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우성 사료 하나 가지고 있죠? 우성 사료 지금 보유 중인데요. 아시아 종묘라든지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좀 놓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면만 다시 볼게요 했는데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진입 사인을 드릴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망설임 끝에 진입 사인을 못 드렸고 해서 더 눌림이 오면 한 7,500원 선 내지 7,7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 사인을 드려볼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성 사료만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려고 하는 이유는 돼지 코로나, 돼지 열병, 네, 돼지 열병 해서 지금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늘 그렇듯이 잠잠할 만하면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슈화 시키고 잠잠할 만하면 또 끄집어내서 이슈화 시키고 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은 종목,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종목이 방산주하고 경협주, 북한 방산주하고 경협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해서 관련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약 한 30개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려서 해서 해놓은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려놓은 거는 우진 BNG, 우성사료, 우리손 FNG, 이글벳, 대성미생물, 상신 EDP,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가 다시 눌림왔다 막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추천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 종목은 뺐습니다. 네, 이 종목은 뺐고 남아화학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희가 한 10%에서 많게는 한 10%, 네, 그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네, 적게는 한 6, 7%? 네. 근데 우리 사인은 못 드렸던 상황이고 라방 중에서만 사인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도 좀 볼 예정인데 관심 종목에서는 뺐습니다. 경농, 조비, 네, 요렇게 좀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제가 이렇게 추려놓은 상황이고 월요일 날부터 볼 종목들은 대성미생물, 이글벳, 대한유팜, 한일사료 이렇게 네 종목만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을 보여줄 때는 상당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요 종목을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나 조금 이따 또 추천을 좀 할 반도체 관련주들 요새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몇 년 만에 다시금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종목도 말씀을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황이 좋든 안 좋든 혼조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다 이것저것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두 종목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곡물 관련주 돼지열병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주 중에 한 종목, 반도체 중에서도 한 종목, 한 두세 종목만 이렇게 보시고선 소량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비중을 들고 가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담아가시고, 그래서 수익률도 평상시에 10% 요새 급등주들 많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1%에서 2%, 많게는 3% 해서
조금 평상시보다 수익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줄 때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을 보시면 지금 아직 정배열은 아니에요. 정배열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또 241선도 이격이 좁혀질 듯 하면서도 이게 다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11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뭐 110선도 넣기는 하지만 저 241선만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게는 361선도 넣기도 합니다. 601선도 넣기도 하고요. 그런 이격들은 장기로 봤을 때 아니면 단기로 보든 해서 상승세가 조금 지속적일 것 같다, 단 며칠만이라도 지속적일 것 같다라면 이격이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네, 큰 이평선들은 장기 이평선들, 그 소율이 많은 이평선들 241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격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승 여력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로 맞춰져 가고 있는 구간에서 더 벌어질 모양이 좀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좀 진입을 하셨다가 지금 시황이 안 좋으니까 단타성, 단기 스윙성 2, 3일 정도 볼 예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글벳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격이 조금 그 반대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 미생물보다는. 왜냐하면 241선이 지난 시간에는 지난 며칠 몇 달 전이죠. 해는 밑에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눌림이 온 상황에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다시금 지금 올라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노력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음봉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물량을 턴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을 보죠. 재무제표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요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는 듯한 이런 거래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반면에 이슈가 되면 한번 슈팅을 바라보고 진입을 해봐도 될 종목이다. 이래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뭐 2, 3% 잡아놓으셨으면 조금 더 크게 잡으셔도 돼요. 해서 1차 VI 선까지는 안전하다. 해서 7, 8% 네, 이 정도 7, 8% 등락률 7, 8%까지는 목표가를 잡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8,700원에 진입을 하셨다 하시면 8,650원이라든지 해서 이탈을 했을 경우 한 2, 3, 4호가 4호가 정도 이탈을 했을 경우 바로 손절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대한유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유팜도 이글백과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고 수익률은 요거는 한 7, 8%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한 3, 4%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요 종목은 조금 스윙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눌림이 오거나 조정이 오거나 해서 매수 단가보다 한 2, 3% 정도 또 더 떨어졌다, 하락이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곡물 관련주나 돼지열병에 관련해 있는 종목들 해서 이렇게 네 종목 중에 두 종목은 단타성으로 좀 볼 예정이고요. 단타성으로 볼 예정이고, 대성미생물과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조금 며칠 스윙으로 좀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해서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 26일인가요? 해서 진입사연을 드렸었어요.
7월 26일인가 진입 사연을 드린 이후에 그러고선 금요일이죠. 오히려 그 수익이 났었는데 그 수익분을 반납을 하고 금요일 날 오히려 마이너스 1%인가의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뒤로 급등이 나와줬는데 제 전망이 빗나갔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 혹시 지금 진입을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 저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전망을 빗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망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전망이 어렵지만 항상 줄 때 먹어라 란 말이 있죠. 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소량으로 좀 이끌어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어버브 반도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로다가 뭐 가져가도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실 좀 지난주에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눌림이 오면 진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 속에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후에 그 저점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걸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놓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도 드렸죠. 놓친 것 같지만 만약 자리가 안전한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이 되면 진입을 하셔도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중 중에 30%를 좀 얘 종목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5%만 매수하는 거예요. 5%만 매수하고 또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그래서 조금 상승을 할 것 같으면 지난 처음 이제 1차 매수가보다 조금 더 높다 할지언정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15% 정도. 처음부터 30%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반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반만. 네. 해서 뭐를 처음에 보고 있던 시점보다 더 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거죠. 항상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보다는 계산적으로 조금 전략을 세워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는 어버브 반도체하고 그리고 아비코전자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있는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 종목은 저희도 단타로 월요일날 좀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 사인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라인까지 다 잡아서 이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단타성으로 볼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부브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네페스라는 종목 있죠. 네. 그래서 요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좀 보고 나온 상태긴 해요. 그래서 눌림이 오면 다시금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라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놓친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안전한 자리 같다 라는 속에서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비중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전략을 세워서 월요일날 좀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페스.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안암전자. 지금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쭉 이어왔어요. 며칠 동안. 이때가 뭐 올 7월 한 초순경 돼요. 한 10일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20일 이상을 상승세를 쭉 이어왔어요. 잠깐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좀 보여주긴 했어요. 이때도 뭐 하락이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고 횡보 수준의 조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면 지금 아주 짧게 저는 이제 가끔 뭐 1차 파동, 2차 파동 이런 거를 논의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짧게 단기간에서도 1차, 2차, 3차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2차 파동일 가능성이 커요. 요 부분이 7월 10일부터 해서 7월 23일 3일 부분까지 조정 오기 전날까지는 1차 파동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2차 파동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단타로 진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며칠 스윙으로 좀 끌고 갈 예정인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드린 뭐 곡물 관련주라든지 아까 심택이라든지 아비코 전자라든지 네페스, 어버브 반도체 모든 종목들 항상 늘 그렇습니다. 매매창을 보고 아니면 시황을 보고 해서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으면, 수익권에 있으면 느낌이 안 좋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네. 해서 적당히 수익을 챙긴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조금 느낌이 안 좋다 해서 다 나오진 마시고요. 일부 좀 남겨놓으시고 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맥점을 모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맥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을 때, 봤을 때 챙겨놓고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질 않다. 그게 더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여지껏 판단하고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성투방에 지금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조용했었는데 한 분이 불을 질렀죠. 네. 좀 큰 수익이 나긴 했어요. 저기 우리 끌고 오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뭐 보유 중이긴 한데, 한글과 컴퓨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 며칠 전이죠. 며칠 전부터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인가부터 이렇게 매주 해오면서 뭐 비중을 크게 오랜만에 뭐 2%, 3%가 아닌 10%까지 가져갈 종목이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눌림이 올 때, 하락을 했을 때, 그래서 잡으셨어요. 잡으시고 하고 물어도 보고 상의도 하고 해서 요때 뭐 추가 뭐 하고 뭐 다시 매수를 또 하고 뭐 해서 비중도 크게 가져가셨고, 이날 금요일 날 단타로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실력이 좀 좋으신 분인데 때로는 뭐 하여튼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단타로 좀 진입을 하셔갖고 좀 수익이 좀 크게 나셨던 부분이 있어요. 분할 매도도 하시면서 요때 고점을 찍고 다시 잡으셔서 뭐 이렇게 수익도 나시고, 또 다시 밑에서 잡으셔서 수익 한 3번 정도 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래서 큰 수익이 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타바이오. 저희가 지금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제 전망을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전에 73,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차트인데 이날이었나요? 이날이었나? 네, 이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73,000원 그래서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그날 뭐 7만 한 6천원 선까지 갔었다, 7만 7천원인가 6천원까지 갔었다, 그런 날이 금요일인데, 그래서 눌림이 오면 그래서 다시 뭐 이렇게 사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했는데, 눌림을 뭐 6만 8천원 정도까지 잡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7만 3천원대 6만 3천원, 6만 8천 입 벌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선 다시 물어본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전망이 좀 틀려졌지만 뭐 한 8만원 선까지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인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조금 뭐랄까 시드 저희 진행하는 저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큰 수익을 좀 많이 보신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한 7, 8% 이상의 수익을 보셨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좀 수익 인증을 하시는 와중에 조금 서운했던 분이 있으셨는지 낙오자가 좀 발생을 했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 리딩이 마음에 안 들던가 뭐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한글과 컴퓨터, 네, 그 종목은 좀 월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선반영이 돼서 오늘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건지 판단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예. 왜냐하면 재료가 아주 튼실하거든요. 그게 아직 나오질 않았고
지금 소멸된 것도 아니고 선반영 됐다기 보기는 조금 애매한 재료거든요. 네. 아직 이슈화된 재료가 아닌 종목, 재료도 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상황을 보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박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HMM. HMM 같은 경우는 38,000원 선에서 그 내려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6,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했어요. 네.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HMM 뭐야. 그래서 26일부터 하여튼 제가 리딩 나방 방송 말고 리딩 훅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에 보면 제목란이 있는데 그 제목에 있는 HMM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영상들 보시면 시간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전망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해서 그 36,000원에 지금 매수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평단을 지금 제가 안 고쳤어요. 평단을 안 고친 이유는 정확하게 매수 사인 다시 매수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인을 안 드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를 못한 상황인데 월요일에도 이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전 평단이 41,000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평단도 낮아지고 또 네, 그렇습니다. 해서 월요일날 다시금 사인을 드릴 예정인데 요 종목을 제가 왜 HMM이라고 하면서 선박 관련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상황이고 악재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선반영이 먼저 될지 아니면 호재가 너무 강해서 악재가 그냥 묻힐지 아니면 호재가 약해서 악재가 반영이 될지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할 예정이며 그 흐름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볼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진입했던 종목이죠. 동성 화인텍.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만약에 상승 기류를 가져온다라면 고점은 전고점까지도 금방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종목하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가스공사. 네. 말씀드린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슬며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네. 그때가 35,000원대였거든요. 지금 36,800원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 요 종목 장기로다가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 다시금 좀 볼 예정이고요. 요 종목은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회원분들 궁뎅이가 좀 지긋이 좀 무거우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좀 묻지 않고 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이러신 분들은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네.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단타로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게 이렇게 궁금하고 실시간이 대응이 또 궁금하고 하시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단기 스윙이나 조금 지켜봅시다 하는 종목들은 사인을 드리기 전에 움직임 없이 뭐 이렇게 진득하니 들고 가시고 묵묵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영상들 이렇게 제목들 궁금하셨던 제목 이런 것들 제목이란다 종목 해서 우리 성토로 부자 되는 방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고선 해서 그 방에서 제목 검색을 해보세요. 하시면 그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있었던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그 종목을 어떻게 전망을 했었으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과 그때 전망했던 시황과 좀 이격이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좀 흐름이 많이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댓글이나 저희가 그 카톡방 링크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해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다시 제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루에 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한 200종목이 넘어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요 당일 보고 있는 종목만 해도 한 80개가 넘고요. 그리고선 조금 다르게 추려놓은 종목들 한 90여 개 됩니다. 그리고 늘 이제 주시하고
뭐 있던 종목들, 요 종목 같은 것도 한 4, 50개 넘고요. 그리고 네, 장투로 봐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 중인 저점에 있는 뭐 이런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한 30여 종목 되고요. 하지만 200 종목이 넘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그 보유 종목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요 종목 지금 흐름 어떤가, 저 종목 흐름 어떤가, 그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대응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카톡을 제가 한 뭐 10개 이상을 깔아놓고선 그날따라 좀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그 번외 종목도 많았었고 뭐 우리 보유 종목이 아닌 뭐 서정 기전이라든지 얼마 전에 정리한 ST팜 그리고 또 뭐 저 현우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구산업 네 이구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질문 주셨던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답변을 드리고 하느냐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렇게 맥점이 정확히 잡혔던 종목들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7, 8%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2%도 못 보고 전량 익절을 하고선 우리 회원분들 대응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네. 이 말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네요. 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라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길어졌네요. 네. 조금 그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해보자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